대구공항을 옮기는 통합공항 이전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올해 후보지를 결정하고 이전이 본궤도에 오를 수 있을지 점검합니다. 지은 지 47년이 지난 영주역이 새롭게 탈바꿈합니다. 252억 원이 투입돼 신축되는데 올해 실시 설계 용역이 진행됩니다.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화물차 운전자에게 술을 판매한 식당 업주가 음주운전 방조죄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경북권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구공항 이전 후보지가 우여곡절 끝에 군위와 의성 두 곳 모두로 결정된 게 작년 3월 14일이었습니다. 이제 이전 후보지에서 후보 두 글자를 떼고 이전지를 결정해야 하는데 그 뒤 10개월 동안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다 이전 자체가 흐지부지되는 게 아니냐 하는 의혹마저 나오고 있는데요. 올 한 해 이슈를 전망해보는 시간, 오늘은 대구공항 이전에 대해서 짚어봅니다. 정동원 기자입니다. 대구공항 이전은 현재 이전 후보지 선정을 마치고 이전 주변 지역 지원 계획 수립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전 주변 지역 지원 계획을 수립하려면 이전 사업비가 나와야 하는데 여기서 양 당사자인 국방부와 대구시의 의견이 맞서 있습니다. 대구시가 제시한 총 사업비 7조 2,465억 원이 적다는 겁니다. 사업비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이 사업비로는 군 작전 수행에 필요한 부지 353만 평을 확보할 수 없다고 국방부는 보고 있습니다. 의성과 군위 두 곳 모두 산악 지형이라 이 돈으로 산을 깎고 평탄화 작업을 하면 공항 부지가 상당 부분 줄어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대구시는 현 상태의 이전 사업비는 추정치여서 큰 의미를 두지 말자는 입장입니다. 이 때문에 이전 부지 한 곳을 먼저 선정하고 기본 계획을 세운 뒤 이전 사업비를 산출하자고 양 시도지사가 얼마 전 12월 12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찾아가 제안했습니다. 우리가 공항 이전하는데 정부 돈을 투입한다든지 이런 법안을 또 새로 만들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빠르게 시행하기 위해서는 한 곳을 먼저 정하고. 국방부 장관은 당시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무진에서는 절차를 바꿔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국방부와 대구시 간 이견을 보인 이전 사업비, 즉 부지 면적 문제에 대해서는 양측이 절충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빠르면 이달 중으로 결론이 나 이후 주민투표 등의 행정 절차까지 순조롭게 진행된다고 가정한다면 올 연말에는 이전 부지가 최종 결정될 수 있을 것으로 국방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공항 이전이 무산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 대해서는 특별법에 따라 추진되기 때문에 정치적 고려가 있을 수 없다고 국방부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이는 작년 10월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국정조사와 얼마 전 양 시도지사 면담을 통해서도 확인됩니다. 민간 공항은 대구에 두고 군 공항만 이전하자는 일부 여론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현실성이 없다고 했고 민간 공항 주무관청인 국토부 관계자 역시 통합 이전을 추진하는 국방부 결정에 따를 뿐 고려해 본 적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MBC 뉴스 정동원입니다. 내일은 영풍 석포 재련소의 조업 정지 결정에 대한 전망을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앙선 복선 전철화 사업에 맞춰 252억 원이 투입돼 영주역이 새로 지어집니다. 47년 만의 신축인데요. 지역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조동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석탄 산업이 호황을 누리던 지난 71년 준공된 영주 역사는 당시 여객과 물류 수송의 중심지로 번영을 누렸습니다. 47년이 지난 지금은 노후 건물이 되면서 지역민과 철도 이용객의 불편이 커지자 역사 신축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당초 영주 역사는 기존 역사를 개량하는 리모델링으로 계획됐지만 기획재정부 심의 결과 신축하는 것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총 사업비는 당초보다 184억 원 늘어난 252억 원으로 4,700여 제곱미터에 여객의 편의상을 크게 높인 이용자 중심의 역사로 신축됩니다. 한국시설공단과 협의하여 금년 1월 중에 공사를 실시 설계하여 2020년도에 공사를 발주, 2021년도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역사 신축이 마무리되면 현재 진행 중인 중앙선 복선 전철화 사업과 조기 시행이 추진 중인 서산 울진간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의 거점역으로 영주의 위상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철도 도시로서의 위상을 우선 이제 회복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복합 생활문화공간으로 같이 이렇게 좀 꾸며서 영주의 랜드마크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경북선과 영동선까지 교차하는 영주 역사의 신축은 주변 도심지를 포함한 도시 재생 효과까지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철도역은 그 도시의 얼굴로 지역 이미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새로운 영주 역사가 쇠락한 영주를 부흥하는 계기가 될지 기대됩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 지난 연말 기준 경상북도의 인구가 전년보다 14,000여 명이 감소한 269만 명을 기록하며 3년 연속 인구가 줄었습니다. 혁신도시 입주로 인구가 늘던 김천시는 4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고 주민들이 도청 신도시로 대거 이주한 안동시는 1년 만에 4,000명이 줄면서 인구 16만 명 선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반면 예천구는 4,000명이 증가하면서 10년 만에 인구 5만 명 선을 회복했고 영천시는 시 단위 가운데 유일하게 인구가 1,000명가량 늘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예천군의회 부의장이 해외에서 술을 마시고 여행 가이드를 폭행해 현지 경찰이 출동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또 다른 의원은 여성 접대부가 있는 술집에 데려가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군의원들이 해외 연수를 가서 벌인 일들인데요. 이정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예천 군의원 9명과 수행 공무원 등 14명이 지난 연말 성탄절 전후 7박 10일간 미국과 캐나다로 해외 연수를 갔습니다. 도착 다음 날부터 권모 의원은 여성 접대부가 있는 술집 안내를 요구했습니다. 호텔방에서 음주와 고성이 이어져 일본 투숙객들의 항의가 있기도 했고 버스 안에선 현지에서는 불법인 음주를 하기도 했습니다. 의원들과 가이드 사이에 불만이 누적되면서 4일차 저녁 음주를 곁들여 식사하고 버스에 탄 부의장이 가이드를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술에 취해서 누워있던 박정철 의원이 안경을 끼고 있는 저의 앞면을 주먹으로 가격을 했죠. 미간과 눈두덩이 찢어져가지고. 운전기사의 신고로 토론토 현지 경찰까지 출동했지만 가이드의 만류로 연행은 피했습니다. 하지만 이틀 뒤 부의장은 여행사 사장에게 가이드 교체를 요구했고 폭행을 당한 현지 가이드는 바로 교체됐습니다. 일정이 다 망가지니까 제가 경찰한테 부탁을 했어요. 연행은 하지 말아달라고. 박 의원은 사건이 터진 이후부터 마지막까지 저한테 사과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당사자인 부의장은 가이드가 불친절해 언행 중 벌어진 일이라며 폭행은 부인합니다. 일정도 너무 빡빡했고요. 그래서 서로 뭐 네가 맞나 안 맞나 이렇게 하다가 내 기억에는 내가 때린 건 아니고 이 손톱이 이렇게 했는 것 같아. 이렇게 군의원 9명이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데 쓴 세금은 6천여만 원입니다. 선진도시를 공부하고 오겠다며 해외 연수를 간 지방의원들이 국제적인 망신을 하면서 과연 해외 연수가 필요하냐 하는 비판을 또다시 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휴게소 근처에 식당을 차려놓고 화물차 운전자에게 술을 팔아온 식당 주인이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술을 팔았다며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최보규 기자입니다. 문경 휴게소 근처 한 식당 내부가 중년의 남성 손님으로 빼곡합니다. 이곳은 화물차 운전자를 상대로 식사와 샤워 등을 제공하는 식당입니다. 한 화물차 운전자 앞에도 소주 한 병이 놓여 있습니다. 식당에서 나온 이 운전자는 휴게소에 세워둔 자신의 화물차 운전대를 잡았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8%,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 지난해 11월에는 또 다른 화물차 운전자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는데 같은 식당에서 술을 마셨다고 진술했습니다. 화물차 운전자들은 휴게소 직원이 이용하는 이쪽 문을 통해서 외부 식당을 드나들었습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운전자 외에 술을 판매한 40대 식당 주인도 음주운전 방조죄로 입건했습니다. 화물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영업을 하고 이들이 운전할 것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술을 팔았다는 겁니다. 이번 단속은 고속도로 휴게소 주변에서 운전자들에게 술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운전 하는지 안 하는지 매일 오는 사람들은 화물차 하는지 알겠지만 어쩌다 오는 사람들은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죠 제가.
한편 화물차 운전자들은 비슷한 방식으로 영업하는 휴게소 인근 식당이 전국적으로 분포해 있다고 설명합니다. 휴게소 안에서는 술을 안 팔잖아요. 결국은 술하고 고기, 삼겹살 같은 거 이런 것 때문에 나가게 되는데 경찰은 고속도로 휴게소 주변에서 운전자를 상대로 술을 판매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최복입니다. 올 상반기 대구 경북 지역의 교원 명예퇴직 신청자 수가 지난해 전체 신청 인원수를 넘어서는 등 명퇴 신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북교육청이 오는 2월 말 명퇴 신청을 마감한 결과 교원 명퇴자는 393명으로 지난해 전체 신청 인원 376명보다 22.8% 늘었습니다. 대구 역시 2월 명퇴 신청 교원은 310명으로 지난해 전체 명퇴자보다 18.7% 증가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최근 50대 초중반의 명퇴가 늘고 있다며 예비교사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명퇴를 적극 수용할 방침입니다. 경상북도 관광공사를 확대 개편하겠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공약이었는데요. 여기에 맞춰 경상북도 관광공사가 경상북도 문화관광공사로 사명을 바꾸고 현판을 새로 달았습니다. 그러나 사장 스님의 차질을 빚으면서 본격적인 조직 개편과 출범은 다소 늦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경북관광공사가 경북문화관광공사로 사명을 개정하고 새 현판을 달았습니다. 도네스물 세계 시군과 협력해 미래의 먹거리인 관광을 활성화하겠다는 도지사의 공약에 따른 것입니다. 문화관광공사는 앞으로 마케팅을 보강하고 특화된 상품을 개발하며 문화관광 산업을 육성하는 데 주력하게 됩니다. 천혜의 자연환경과 역사 인문 등 모든 문화적 자산을 관광 자원화해서 국내는 물론이고 세계 관광객들이 끊임없이 몰려오도록 하는 그런 기반이 조성이 됐다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장 임용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본격적인 조직 개편과 출범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당초 지난달에 사장을 임용할 예정이었으나 도지사에게 추천할 2명 가운데 유력설이 돌던 1명이 부적격자로 판단되면서 재공모에 들어갔습니다. 경북문화관광공사는 다음 달 안에 사장을 임용하고 3월까지 조직 개편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조직은 현재 1본부에다 마케팅을 추가한 2본부로 하고 현재 130여 명인 인원도 151명 이상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기금도 도에서 50억 원, 시군에서 50억 원 등 연간 100억씩 10년간 조성해 관광 산업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사장을 중심으로 조직을 재편할 계획이어서 오늘까지 마감인 재공모에 적합자가 있느냐가 도문화관광공사의 실질적인 출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의성 컬링장인 경북컬링훈련원이 지난 주말 재개장한 가운데 경북체육회 소속으로 2월 전국 동계체전에서 뛰게 될 팀킴과 남자팀, 혼성팀이 이달 한 달 동안 빙판 훈련을 이어갑니다. 하지만 아이스메이커 자원봉사자들이 자주 방문하지 못해 컬링장 빙질 관리가 원활하지 못한 데다 임명섭 코치 1명이 모든 팀을 지도하고 있어 학생부 경북대표는 훈련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성군은 경북대표 학생들도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경북체육회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의성군 단밀면의 재활용 업체에 쌓여있는 폐기물 더미에서 잦은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애를 먹고 있습니다.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폐기물 재활용 사업장에서 연기가 난다는 주민 신고가 들어와 소방차 세대와 중장비로 진화 작업을 펼친 것을 비롯해 지난달부터 20회 넘게 소방차가 출동했습니다. 이 업체에는 허용된 물량의 34배가 넘는 폐기물 7만 4천여 톤이 쓰레기산을 이루고 있습니다. 경북도 내 아파트 가격 하락세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지난해 12월 주택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경북 지역 아파트 매매가는 전달 대비 0.25%, 1년 전에 비해선 1.89% 하락했습니다. 지역별로는 한 달 새 안동 2.6%, 구미는 1%, 포항, 문경 0.5%가 하락하는 등 대부분 지역에서 하락세가 지속됐고 영주 지역은 0.1% 올랐습니다. 한국감정원은 신규 공급 증가와 경기 침체로 인해 노후 단지를 중심으로 한 매물이 증가하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네, 황금 돼지띠 해인 2019년 새해를 맞아서 소백산 돼지바위가 산행객들로부터 다산과 풍요의 상징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소백산 돼지바위는 영주시 순흥면 초암사에서 극망봉으로 가는 탐방로 3.5km 지점에 있는 높이 3m, 폭 2m, 길이 5m의 돼지 형상의 바위로 영락 없는 복돼지 얼굴입니다. 특히 돼지바위를 만지면 소원이 성취된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전국의 등산객들이 찾아오고 있어 영주의 새로운 관광 명소가 될 전망입니다. 네, 이어서 희망 2019 나눔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예천군 신영 레미콘에서 500만 원, 의성군 비안면 현상호 씨가 100만 원, 청송의료원 성소병원 직원들이 50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3,900억 원 규모의 안동 3대 문화권 사업이 264 문학관, 길산마을에 이어 나머지 3개도 올해부터 차례로 준공됩니다. 안동댐 수몰마을인 도산 서부리 선성현 문화단지는 한옥체험관과 한식당은 운영 중이고 현재 마무리 중인 관아북원은 올 연말 준공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경북권 소식이었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